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비중이 30%를 웃돌아 유행이 전국에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소식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주째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4단계 조치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종료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언제쯤 이 방역 강화 효과가 나타날지 참 의문인데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현 상황을 진단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의 상황이 방역, 그러니까 수도권 4단계 조치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으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발생을 했을 테고 2,000명이 넘어섰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2,000명이 안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 조치, 그러니까 수도권 4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효과가 좀 미비하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방역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수준의 신규 확진자 적어도 1,000명 이상이 계속 8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방역 조치의 수준을, 그러니까 단계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도로 8월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할 테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예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고 굵게 지금의 어떤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역 조치 수준으로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해서 빨리 완화를 시키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큰 폭으로 감소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또 아직 고위험군들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호 차원이라서라도 당분간 이 4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2주에 대해서 정부에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일단 지금도 4단계 수도권 4단계 조치를 한 지 일주일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일주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시행할 때쯤에 그러니까 주요 지금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단계로 짧게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일주일 넘게 또 소요가 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번 주말에 지금의 4단계 조치가 종료가 되는데 이 시점에 또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게 되면 계속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를 짧은 시간 내에 강화를 시켜서 빨리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난 3차 대유행 때도 그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굵게 강화된 조치를 내놓는다면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4단계 조치가 과거에 우리 5단계 거리 두기 시스템 자체에 2.5단계 적용했을 때보다 완화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KTX나 대중교통이 50% 예약제로 갔고요. 그리고 대부분 카페 같은 경우에는 포장 판매만 가능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도가 훨씬 더 당시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다 완화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2주 동안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정도의 방역 수칙을 빨리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완화가 되면 방역 조치도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저희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청해부대가 34진이 이제 301명 가운데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고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35진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35진의 경우에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을 했는데 이 중에 승조원 5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유의사에 따라서 미접종을 한 것이고 PCR 검사 해봤는데 모두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이제 이런 34진과 관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35진에 백신 접종 안 한 승조원 5명의 경우에도 감염이 될 가능성에 좀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접종자에 비해서 감염에 더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정책 자체가 이 강제적이지 않거든요. 예. 자유의사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미접종자 5분들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고 예. 물론 감염의 위험도는 높습니다만 이분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해당 그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운용을 위한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승선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자유의사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 향후에 위험도가 높은 만큼 관리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이제 고3하고 그 고교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도 한 96% 정도의 접종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 정도에 대해서 만약에 백신 접종을 안 맞으셨으니까 수업을 참여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같은 개념으로 보면 지금 해당 그 35진 같은 경우에도 자율의사에 맡겨서 일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의 소지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는 53세, 54세 진행이 됐고요. 오늘 밤 8시부터 50세에서 52세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먹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나눠서 예약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먹통이 됐더라고요.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서두를 게 없다. 그냥 예약할 때 서두르지 말고 예약 시간을 좀 피해서 진행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좀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는 선착순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접종 받고 싶은 날짜와 그리고 병원 등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날짜가 개인별로 해서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예약을 하게 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에 모이게 되면 실제로 확보한 물량이 적게 될 경우에는 그 날짜에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예약을 할 경우에 불이익이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빨리 접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실제로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접종 당시에는 본인 의사대로 날짜 선택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약과 가부만 정했을 뿐이지 해당 물량이 수급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통보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밑에 연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날짜를 선택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승차권 뭐 KTX 예약할 때도 그 시간대에 좌석이 없으면 예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마치 선착순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가이드란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당 날짜, 해당 연령대가 되면 사전에 해당 연령이 됐으니까 예약을 하세요라고 지침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발송 등이 나갔는데 지금 그 이하 연령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론을 보거나 방송을 보고 내가 이 날짜에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스스로 인지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해당 날짜를 또 놓치게 되면 예약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그러니까 날짜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성과 예측성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지 지금의 어떤 이런 불편함이나 아니면 예약에 폭주되는 이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좀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법적인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클럽이든 종종 보도가 됐습니다만 워낙에 축구 좋아하는 나라니까 축구장에서든 자유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고 저희도 사실 굉장히 저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김정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도박에 가까운 일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영국의 상황.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정부 입장은 어떠냐? 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54%고 네. 1차 이상 접종자는 70% 정도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치가 거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본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수단을 써도 이분들은 접종을 안 받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로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완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를 밝혀서 백신 접종 안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완화를 시키는 거는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렇게 전면적인 해제는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앞서 이제 현지 보도 이제 연결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명, 20만 명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다고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랬듯이 우리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있었고 지금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게 델타 변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되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영국의 경우에도 백신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만 그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변이가 또 나오게 되면 이런 어떤 방역 해제에 대한 선택은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좀 암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델타, 제3의 델타는 계속 나옵니다, 당연히. 그 경우에 따라서 어느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변이주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이 거의 효력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영국처럼 전면적인 방역 조치 해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국가에 먼저 침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역 조치를 강화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주변의 상황을 잘 판단을 하면서 서서히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전면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정책을 피게 되면 향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역 조치 앞서서 모두에 제가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 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내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한 1,800명대를 넘었을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어떤 견해를 잘 받아들여서 방역 당국이 적절하게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